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관계심리학.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입니다. 저자는 롤프 젤린, 엄기니는 박병화, 출판사는 걷는 나무입니다. 롤프 젤린은 독일 최고의 관계심리 전문가입니다. 다름 슈타트 공과대학에서 건축학 디플로마를 취득한 후 13년간 건축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직업상 하루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몇 명씩 만나며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좋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솔직한 감정을 숨기며 더 많은 일을 떠안고 늘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대로 자신을 혹사시키며 일한다면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인간관계에 치여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유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책 속의 싫다고 말해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싫다고 말해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돈독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까다로운 성격이 아니라 싫어도 좋은 척 솔직한 감정을 감추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변함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신경 쓰느라 손해보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의 친구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인생을 통틀어 가장 어려운 숙제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사랑은 변하고 신뢰는 깨지기 쉬우며 배려와 친절은 보상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법이니까. 그래서 심리 전문가들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표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작정 착한 사람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이, 들어주는 사람보다는 본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보다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25년 가까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심리치료를 해오면서 내가 깨달은 것도 이와 비슷하다. 상담실에 찾아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책임감 강하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 친절해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까 의아할 때가 많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아무리 졸려도 상대가 할 말을 다 끝낼 때까지 전화를 끊지 못한다. 그런데 이토록 남을 배려하는 착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이 끝없이 챙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이기 때문이다. 싫은데 좋다고 말하고 피곤하지만 볼을 꼬집어가며 잠을 쫓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행동이다.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겠는가?
프랑스 수필가 도미니크 로로의 말처럼 진심으로 자기 삶을 건강하게 지켜내고 싶다면 너무 착하게 굴려고 하거나 너무 정직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느라 진을 뺏어도 안 된다는 단호한 선긋기가 필요하다. 기대를 저버려라. 물론 단호한 선긋기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는 도저히 단호해지려야 단호해질 수 없을 때가 많다. 상사가 오늘 저녁에 시간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단칼에 오늘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눈밖에 나면 어쩌지?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면 하는 걱정 때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 누군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또는 나쁜 인상을 줄까봐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 때는 자기 일을 미루고서라도 들어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에 휩싸인다. 그러나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베푼 친절에 이자를 바라게 된다. 그러면 결국 관계도 망치고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고 마는 것이다. 나의 동료 중에 TV 예능 프로그램에 자문위원으로 출연하여 일약 스타가 된 심리치료사가 있었다. 재치있는 말솜씨와 훈훈한 외모까지 겸비해 몇 달 사이에 팬카페까지 생겼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았다. 10년 동안 어렵게 상담실을 운영해 왔는데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상담실도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달 뒤 다시 그를 만났을 때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전보다 더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는 밀려들어오는 상담 요청이 더 이상 반갑지 않다고 했다. 매스컴에서 만들어준 친절한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자기 자신에게 가장 불친절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식사도 걸러가며 일해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유명해지더니 불성실해졌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또 친절한 상담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나 아침 운동을 할 때조차 고민을 털어놓으며 다가오는 사람들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지만 상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집에서는 가족들과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그가 할 일은 하나였다. 할 수 없는 일을 확실하게 거절하는 것.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방송을 그만두었고 상담 시간을 줄였다. 개인적인 시간에 누군가 불쑥 끼어들 때는 상담 시간이 적힌 명함을 건네주고 자리를 떠났다. 냉정하다, 불친절하다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제야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심리 전문가도, 인간관계 전문가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도 무 자르듯 쉽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잘라내지 못한다. 기대를 저버린다는 건 그것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다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을 하지 못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를 스스로에게 입히게 된다. 늘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은 자괴감과 억울함, 내가 희생한 만큼 희생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원망과 미움, 왠지 모를 슬픔과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지는 것이다. 사랑도 표현해야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싫다고 말하지 않으면 좋아한다고 생각해버린다. 결국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상대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내가 괴로워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계속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빨리 그 기대를 저버려야 한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 희생을 강요한다.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내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힌 채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들이 단호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의 부탁은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주려고 한다. 그러나 심리학자 미하엘 토모프의 말처럼 부탁하는 사람보다 부탁을 거절하는 내가 더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단호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기적이거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는 아무도 만나지 않거나 모두와 잘 지내거나 내 이익만을 위해 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하는 식으로 극과 극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나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모든 것을 개방하고 받아들이든가 완전히 폐쇄하든가 두 가지 선택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본심을 억누르며 상처받을 상황을 자초했고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러나 지금은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며 희생하는 삶 사이에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인간관계란 하늘의 별만큼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며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관계는 각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섬세하게 조율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 그러니 함부로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지 마라. 돈독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까다로운 성격이 아니라 싫어도 좋은 척 솔직한 감정을 감추는 것이다. 내가 싫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변함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좋은 관계가 완성된다. 가족 사이에도 최소한의 거리는 필요하다. 동물 행동학자들에 따르면 모든 동물에게는 다른 동물과 공유하지 않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 새끼를 키우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곳이자 적대적 관계의 다른 동물이 침입했을 때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공간이다. 사람도 이와 비슷하다.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영역은 우리 삶을 안전하게 뒷받침해주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준다. 크든 작든 자기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꾸려나갈 줄 안다. 반대로 자기 영역이 없거나 자주 침범당하는 사람은 늘 불안을 느끼고 타인에게 휘둘린다. 그러므로 단호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고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국경이 불분명한 국가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다툼이 생기듯이 자기 영역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경계를 긋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원치 않는 호의는 거절해도 된다. 마리아는 얼마 전 시어머니 때문에 크게 화가 났다. 시어머니가 마리아를 도와주고 싶다는 이유로 상의도 없이 집에 방문하는 게 화근이었다. 처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직장일로 바쁜 아들 내외를 도와주시려는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방문이 반갑지 않고 점차 불편해졌다. 그런데 얼마 전 출장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 사이 집안 풍경이 확 달라져 있던 것이다. 거실에는 새로운 커튼이 걸렸고 정원에는 히비스커스가 심어져 있었다. 그리고 냉장고에 가득했던 레토르트 식품 대신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 광경을 봤을 때 마리아는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히비스커스가 아무리 예쁘게 피었어도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도 고맙지 않았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당신이 피곤할까봐 일부러 신경 써주신 건데 왜 그걸 그렇게 꼬아서 받아들여? 라고 말하는 남편의 태도였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시어머니의 호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리아만 까다롭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방식대로 집과 살림을 꾸려나갈 권리를 빼앗겼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에게 이런 일방적인 도움은 간섭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당신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그것이 나를 배려하고자 하는 호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화조차 내지 못한 경험 말이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상대방이 경계를 넘어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데 있다. 설령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계를 함부로 넘으면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심각하게 말다툼을 한다 해도 의식적으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선을 넘지 않는다면 관계를 파괴할 만한 심각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리아가 지키고 싶었던 경계는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의 집에 방문할 때는 미리 일정을 알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정도는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사랑이든 배려든 그 선을 동의 없이 넘어온다면 마리아에게는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마리아의 남편처럼 경계 침범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단지 선의만을 강조하면 마리아로서는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경계선을 지킬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욕구와 생각, 기대가 잠자고 있다. 그러다 만남의 횟수가 잦아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다가가면 불편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점이 온다. 정확하게 이 지점이 상대방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경계이다. 그런데 이 지점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상대방과 업무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격이 없이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압박감을 느끼고 불편해지며 아예 접촉 자체를 피하게 될 수 있다. 선을 넘어가지 않고 나의 경계, 상대방의 경계,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편안할 수 있는 우리의 경계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일이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경계가 분명하면 관계는 쉬워진다. 나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상대에게 나의 경계는 여기까지이니 이 선을 넘어오지 마시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리는 노력을 포기한다면 두 사람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경계는 절대 찾을 수 없다.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점점 접촉을 피하려 하고 상대방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마음이 거절당했다는 상처만 받게 된다. 마리아의 시어머니가 마리아의 숨겨진 분노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까? 애써 티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굳은 얼굴, 기대보다 못한 감사의 표현과 표정을 보면서 내 호의가 제대로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과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누적되면 결국 관계는 서서히 불편해진다. 마리아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경계를 설명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난 널 아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런데 어쩌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니? 라고 생각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을 넘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상대의 선을 넘었다는 생각보다는 호의가 거절당했다는 좌절감과 서운함이 먼저 드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시어머니와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마리아는 출장에서 돌아온 이튿날 용기를 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눈치였다. 한동안 전화도 하지 않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다. 마리아 부부가 시댁에 갔을 때도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지만 그 시간을 꿋꿋이 버텨내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방문하기 전에 꼭 전화를 했고 집이 어수선해도 더 이상 마음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 뒤로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호의를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 있게 되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편해질 수 있었다. 모두와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의 친구도 될 수 없다. 솔직하게 자신 있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버나드 페라르는 가장 정중한 거절은 솔직하게 자신이 느끼는 바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단,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말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사적인 통화를 하는 동료에게 조용히 해달라거나 개인적인 통화는 휴게실에서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예민해요. 그래서 주의가 소란스러우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통화는 휴게실에서 해줄래요? 라고 말하는 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도저히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차라리 하루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다. 그가 상담했던 한 중견 관리자는 거절하고 싶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없을 때마다 미안하지만 제가 꼼꼼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자마자 사인을 하면 나중에 꼭 일을 번복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만 생각해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후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부탁한 사람을 무작정 미워하거나 자꾸 결정을 번복하는 피곤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키지 않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굳이 거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미움받을 각오를 해서라도 단호해져야 한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허락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보고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